대구 경북은 코로나19 사태로 21대 총선의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 4선 의원이 격돌하는 수성구 갑을 비롯해 불자 후보 4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국회 입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NGO 지구촌공생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보탤 수 있도록 기부금 7,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중하게 쓸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교계 온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광주 불교사업연합회가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역 경찰서도 방문하며 치안에 앞장서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연등회 보존위가 연등회를 한 달 보름여 앞두고 7곡의 대중율동 음악을 수록한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올해 연등회 전체 율동과 연희당 율동도 집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월간 해인 편집장을 지냈던 종현 스님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이야기를 엮은 산문집을 발간했습니다. 스님들의 일상생활 이야기들로 출가의 삶을 간접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은 코로나19 사태로 21대 총선의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 4선 의원이 격돌하는 수성구 갑을 비롯해 불자 후보 4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민심은 어떤지 엄창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한석을, 미래통합당이 전신인 새누리당이 8석을 차지한 대구. 코로나19 사태로 21대 총선의 격전지가 되고 있는 대구는 여야 모두 지역 민심을 얻으려 공약을 내세우며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도 중국에서 1월 달에 들어왔을 때 바로 막았어야 되는데 그거 막지 못한 것도 지금 현 이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 어떻게 국민이 자꾸 정부를 걱정합니까? 여태까지 대구는 거의 미래통합당이 다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별로 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도 의원이 좀 나오면은 이렇게 비등하게 형평성을 이뤄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막이 오르면서 불자 의원들이 포박狩이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4선 의원인 김부겸 후보가 버티고 있는 수성갑은 최근 수성을에서 지역구를 옮겨 지역구 탈환에 공을 들이고 있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와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불자라는 것을 떳떳이 밝히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주호영 후보가 출마 지역의 사찰을 찾아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립니다. 수성을에서 내리 4선을 지낸 주 후보는 경제 실정은 물론 코로나19 사태까지 막지 못한 정부에 분노하는 시민이 많다며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모든 것이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런 재난특별지구의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을 유지해가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라도 좀 회복이 되어야 그 파급 효과로 경제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는 수성을의 첫 도전장을 내밀고 아침 출근 인사로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경찰 출신으로 대구에서는 드물게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지난 2018년 대구시장 예비후보를 지내고 수성구 을 지역위원장을 맡아 4.15 선거를 준비해왔습니다. 이 후보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노선 연장과 제2의 대구의료원, 대구효문하원 건립 등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명문 경신고등학교를 이제 수성갑 지역에서 수성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당연히 저희 지역으로 유치하고 싶은 것이 후보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단의 동의는 제가 이미 구했습니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힘과 행정고시의 맨파워가 합쳐진다면은 못할 게 없다. 충분히 이제 성사시킬 수 있다. 경북 상주 문경시에는 미래통합당 이미자 후보가 지역구 의원에 도전합니다.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임 후보는 정각회 불자 정치인으로 제20대 국회 전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비례통합당 간사로 활동했으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3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을 지낸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는 고향인 경북 경주에서 20대에 이어 21대에 국회 재입성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김 후보는 정각회 회원으로 지역구 현안인 신라원 경복원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21대 총선의 바로미터가 된 대구 경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후보자들의 발걸음은 바빠지고 선택의 시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국제개발협력 NGO 지구촌 공생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보탤 수 있도록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전달된 기부금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중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전달식 현장에 최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위해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지구촌 공생회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대구 경북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사장 월주 스님과 사무처장 덕림 스님을 비롯해 실무자와 후원자 대표 등은 어제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성금 7,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월주 스님은 본인의 일을 놓고 대구 경북 지역에 내려가 인수를 펼치는 의사와 간호사, 봉사자들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 기부를 결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정신으로 봉사하는 의사님들과 또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님들 또 그다음에 보조자들, 봉사자들에게 이걸 마스크하고 덧신하고 방호복을 전달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마음대로 전달을 여기는 또 그 이수국에 다녔던 곳이고 그래서 여기를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함께 단합해 자비심과 보현 행원을 실천하고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제 불자들이 신구의 삶을 청정하고 보살심과 자비심과 그런 보현 행원 정신을 가지고 살기 바라고 그렇게 국민들이 함께 나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래야 돼요. 그랬으면 그 자비행을 해서 이 국난을 퇴치하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코로나19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진들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성금을 받은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총재는 코로나19로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도움을 아끼지 않는 지구촌 공생회와 불교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현재 적십자사가 경북에서 운영하는 영주 적십자병원과 상주 적십자병원에는 338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했고 그중 230여 명이 완치 퇴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아서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또 아까 그 두 개 병원이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잘 할 겁니다. 큰 스님께서 계속해서 코로나 끝나야 할 때까지 우리는 같이 하겠다. 그 깊은 마음을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 공생회는 코로나19로 해외 봉사가 어려워진 가운데 국내 소외된 이웃과 코로나19 피해 지역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기금 전달 이후에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모금을 지속할 예정이며 대구 경북 지역과 질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13년째 이어오고 있는 광진구 빈곤가정 지원 사업과 복지관 연계 사업 등 국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일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온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 광주불교사업연합회가 광주시청에 재난지원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찰서도 방문하며 치안에 앞장서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밤낮을 잊은 공무원들을 위로하고자 지역 불교계가 힘을 보태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기 광주불교사업연합회가 어제 광주시청을 방문해 재난 극복과 이웃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기금은 힘든 시기일수록 더불어 사는 가치를 꽃피워야 한다는 취지 아래 지역 사찰 스님과 신도들의 십시일반 정성이 모여 마련됐습니다. 연합회 회장 수도사 주지 청호 스님과 백년암, 불광사, 회양선원 등 회원 사찰 주지 스님들을 비롯해 신동헌 광주시장이 참석해 코로나19 현황 등을 공유하며 현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원했습니다. 일반 그 시민들도 다 어렵고 다들 사찰도 지금 어려워요. 거의 뭐 신도가 없다시피 지금 하는 곳도 있는데 그래도 일반 시민 국민을 위해서 도우자 그러니까 사찰 주지 스님들이 서슴 없이 기탄 없이 이렇게 동참을 하셔가지고
지난 8일까지 집계된 경주 광주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총 13명. 타 지역에 비해 환자 수는 적은 편이지만 3곳의 선별 진료소와 음압 텐트 등을 설치, 운영 중이고 종교시설과 같은 다중이용 공간의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바이러스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산문 폐쇄 등 지역 불교계의 발빠른 대응과 이에 따른 사찰 경제 악화에 대해 감사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며 코로나19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님들을 자주 이렇게 찾아뵙고 또 그 문화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오히려 우리 청호 스님을 비롯해서 광주시 우리 사업연합회에서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기탁을 해주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한테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광주 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연합회 스님들은 코로나19 방지의 또 다른 일꾼인 경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권기섭 경찰서장은 바이러스 여파로 공동체 치안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연합회는 아낌없는 수고에 대한 응원으로 총 300인분의 떡도 준비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리 경찰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여러 가지 정부 지침에 잘 따라주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재발 방지에 힘을 보태고 있는 광주 지역 불교계. 어려울수록 중요해지는 자비 실천은 희망과 상생의 가치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연등회 보존위가 연등회를 한 달 보름여 앞두고 7곡의 대중율동 음악을 수록한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올해 연등회 전체 율동과 연희단 율동도 집에서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가 2020 연등회 음반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연등회의 노래 12집에는 우린 꽃이다, 연등을 들고 등 올해 연등회에 사용될 7곡의 대중율동음악이 실렸습니다. 꼭두각시 등을 시작으로 우린 꽃이다 등 계층 율동곡과 올해 개발한 연등회는 밝은 별, 함께가요 부처님 나라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담겼습니다. 계층 율동곡 가운데 꼭두각시 등은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따라 춤췄던 꼭두각시 노래를 전승할 목적으로 국악곡으로 개발하고 조계사 어린이 합창단이 불러 흥겨움을 배가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 노랫말 공모 당선작 함께가요 부처님 나라를 비롯해 오늘은 좋은 날, So Beautiful Day, Beautiful Night, 연등을 들고에는 흥겨운 랩이 가미돼 젊은 층이 연등회를 떠나 즐겁게 들을 만합니다. 올해 연등회 전체 율동곡은 오늘은 좋은 날이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연습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적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익숙한 노래를 선정한 겁니다. 19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단체 연습은 어렵지만 유튜브에서 연등회 율동을 검색하면 올해 전체 율동과 연희단 율동을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온갖 꽃 피어나는 만생명 축복의 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부처님 오신 날 축제 분위기를 느끼기는 이르지만 어느새 다가온 봄바람과 함께 공개된 올해 연등회의 노래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불자들의 마음에 봄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월간 해인 편집장을 지냈던 대구 도림사 주지 종현 스님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이야기를 엮은 산문집을 발간했습니다. 스님들의 일상 이야기로 출가의 삶이 어떤 건지 간접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해인 총림 해인사에서 월간 해인 편집장과 홍보국장을 지내면서 해우소라는 코너를 진행해온 종현 스님. 해우소는 종교제에 실리는 교리 중심의 딱딱한 내용들보다는 스님들의 생활을 아주 쉽고 편안하게 전달했습니다. 종현 스님은
해우소에 소개됐던 해인 총림을 둘러싼 일화와 수행담, 비밀스런 구전들을 한 권의 책, 어디로 가야 이 길의 끝이 보입니까로 엮었습니다. 저자 종현 스님은 기자 간담회에서 책 제목에 대한 일화도 전했습니다. 20년 전 범어사 선원에서 동안거를 지냈던 종현 스님은 포행길에서 만난 한 불자가 던진 질문이 바로 지금의 책의 제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이 길의 끝이 보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됐었다며 내가 과연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스님들은 늘 화두를 하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이제 질문과 대답의 연속이거든요. 어떤 거는 이제 확실한 해답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뭐 의문을 가지고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가는 것도 있고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늘 질문과 대답 속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삶의 고민들을 이 책에서 책을 통해서 이제 좀 재미있고 좀 위트 있게 이렇게 풀어나갔으면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현 스님은 한국 불교가 직면하고 있는 출가자 감소 문제에도 이 책이 다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종현 스님이 출가했던 2004년부터 해인사의 행자실, 승가대학과 선원, 스님들의 일상생활까지 4가지 분류로 구분해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출가를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스님들의 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고 재미있고 뭐 이러한 내용들을 일반인들한테 좀 많이 알려서 출가라는 것이 수행생활이라는 것이 우리네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 어떤 산속에 있는 동떨어진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종현 스님이 낸 손바닥만한 산문집 어디로 가야 이 길의 끝이 보입니까는 스님들의 생활이 궁금한 불자들뿐 아니라 출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많은 예비 행자들에게까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불교의 대사회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사찰의 사회공헌 활동 현황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사찰 중심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현황조사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알리고 지역사회와 사찰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공양과 후원품 지원,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사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사찰에 설문지를 배포했습니다. 설문지를 받지 못했거나 추가로 필요한 사찰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우편 회신과 이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불교계 대표 환경단체인 불교환경연대가 지난달 금강과 남한강에서 버드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4대강 버드나무 방생을 진행해온 불교환경연대는 지난달 26일과 27일, 30일과 31일 4일에 거쳐 왕버드나무 삽수 4,000주를 전남 화순 시저감과 고양 방학개비 농장에 각각 2,000주씩 심었습니다. 묘목은 향후 봉행할 버드나무 방생법회에서 강을 살리는 소중한 묘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4년째 진행되고 있는 버드나무 방생법회는 불교환경연대의 대표적인 생태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4대강을 비롯한 전국의 강과 하천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